여러분들은 일본이란 나라를 생각하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닌텐도 등등 문화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기도 하죠. 하지만 경제를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일본 하면 물가가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일본은 대략 30-40년째 물가가 오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용어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죠. 그런데 그런 일본이 15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대출 이자율을 높이기 시작한 건데요. 한 나라가 금리를 인상하는 게 뭐가 난리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나라가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기가 과열이 되거나 경제가 안정화됐다고 생각하거나, 현재 우리나라도 금리를 엄청 올리고 있죠. 0.25, 0.5 이런 식으로 올려서 지금은 3.25가 됐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3%를 넘어간 건 7년 만에 있어진 일이고요. 금리를 연달아 올린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무리하게 올린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바로 물가 상승률 때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꽤 심각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체감이 되실 거예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물가는 오르는 걸까 하면서,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물가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럽지만 기본적인 걸 택하게 됩니다. 바로 대출 이자를 올리는 거죠.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자를 올린 뒤 수요를 낮춰 공급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웬만한 나라들은 이렇게 해서 물가를 잡습니다. 80년대 초 오일 쇼크로 물가가 폭등했던 미국은 금리를 20%까지 올려서 안정을 시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현재 40년 만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일본은 40년째 물가가 제자리인 나라로도 유명했었죠.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물가가 의외로 쌌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올라도 유일하게 제자리거나 내려갔던 일본도 결국엔 이번 경기 침체를 버티지 못한 것 같습니다. 12월 20일에 일본은행 총재인 구로다 하루이코는 장기금리 변동 허용폭 상한, 즉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기준을 0.25에서 0.5로 인상할 것에 대해서 금리 인상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2%대를 웃돌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 사실상 금리 인상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는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총재가 임명이 되는데요. 그때 다시 10년간 유지해오던 초저금리 정책을 수정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40년째 물가가 제자리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버블 경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버블 경제가 무너지자 많은 회사들이 부도 파산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대다수 국민들이 자기들 소득 수준에 맞는 물품들을 또는 그보다 싼 걸 찾기 시작했고, 많은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발을 맞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계속 상승하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일본도 우후죽순 오르는 물가를 막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최대다 한들 3%대이고 이마저도 마이너스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물가가 상승한 요인을 장기화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원유나 천연가스, 곡물 등의 가격이 급등했고요. 엔화의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하면서 원자재 등의 수입품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한몫했다라고 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물가 지수는 20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이유는 미국이 코로나 기간 동안 유례없는 달러 풀기를 했고 그 반동으로 물가가 폭등한 것이죠. 미국도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그나마 잠잠해졌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금리를 높여서 돈을 빨아들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좋지만 않습니다. 유럽도 현재 역대 최대치로 올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금리를 높이면 유통되는 달러 양이 다른 때보다 적어지게 되고, 그럼 당연히 달러가 귀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1,400을 넘겼었고요. 이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제 주위 분들도 애플 제품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제서야 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걸 인지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0월 중순에는 1달러당 150원까지 갔습니다. 환율이 높아지니까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1,440원까지 갔던 달러 환율이 지금은 안정화됐지만 이게 또 언제 오를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경제가 안정화됐다고 보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